요즘 소화가 안 되시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셨나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고구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 조절부터 장 건강까지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무려 3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찐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63인 반면 구운 고구마는 무려 94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흰쌀밥보다도 수치입니다. 25세부터 매년 췌장 기능이 0.2%씩 감소하는데, 잘못된 고구마 섭취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한희입니다. 올해 67세이고 지난 40년간 내분비학과 소화기학만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과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구마는 제대로 먹으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지만 잘못 먹으면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첫째,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과 위험한 조합. 둘째,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 셋째,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넷째,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 다섯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고구마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이미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 섭취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구운 고구마 2개씩을 6개월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백지당 542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신장 질환자나 심장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고구마 섭취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탄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둘 다 탄닌이 풍부해서 위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빈속에서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구워서 먹으면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모 씨는 당뇨가 있으시면서도 구운 고구마를 자주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후에는 식후 혈당이 16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반복 설명이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고구마의 진짜 효능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보다 3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말씀드리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열에 약해서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100도 이하에서 천천히 쪄야 이 성분이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찐 고구마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장 건강에 미치는 고구마의 효능도 놀랍습니다. 고구마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이눌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고구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 유익균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최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찐 고구마 반 개와 함께 물을 충분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부터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관리에 고구마가 효과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에서 겔 형태로 변해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는 식후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낮았습니다. 이는 당뇨 관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계란의 황 성분이 고구마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김치입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고구마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김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신 분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와 고구마를 20일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완전한 아미노산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며 특히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구마를 올바르게 찌는 것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20-25분간 천천히 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클로로겐산 성분이 보존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섭취 시간입니다.
고구마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서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잠들게 되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적정량 섭취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 백지에는 약 13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단,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농약 잔류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팽창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고구마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200ml 이상 마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모 씨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2형 당뇨병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고구마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매일 오전 11시에 찐 고구마 반 개를 계란 1개와 함께 드셨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김치와 브로콜리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호두 5개를 간식으로 추가했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7.8%로 떨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7.2%까지 개선되었고 3개월 후에는 6.9%를 기록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개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체중이 5kg 감소했고 만성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년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데 당화혈색소가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한모 씨의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배변하는 것도 어려웠고 항상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찐 고구마 반 개를 김치 3-4조각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가스가 많이 차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 후부터는 매일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해졌고 한 달 후에는 복부 팽만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니 유익균 비율이 30%에서 6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실온에서 신문지에 싸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또한 고구마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67세의 나이에 매일 고구마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침에 찐 고구마 반 개를 삶은 계란 1개, 김치 2-3조각과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덕분에 혈압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고 체중도 20년 전과 동일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격일로 찬 고구마 반 개씩 드세요. 2주차부터는 매일 드시되 계란을 추가하세요. 3주차에는 김치나 브로콜리를 추가하세요. 4주차부터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추가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고구마를 드시기 전과 2시간 후의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50mg/dl 이내로 제한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상 올라간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단백질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